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이 백신 완전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는 바람에 그 합병증으로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정치계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특이한 인물이죠. 과거 레이건 행정부 때 흑인 최초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쳤고,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최연소 합참의장, 그 당시 52세였는데요. 합참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발탁이 됐고, 또 2001년에는 그 아들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자리에 오르면서 최초로 군 출신이 이 국무장관을 맡았다 해서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현재 우리가 지금 취해 있는 이런 국제 정세의 기본 틀을 설계한 건축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설계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듣는 그런 인물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공화당 대통령들한테 발탁받아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을 때 2번 연속 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좀 색다른 또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이런 그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가면서 중도에서 자기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교육위원 협회가 전국 교육위원 연합회에서 탈퇴하기로 그렇게 결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투표를 가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펜실베니아 협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다른 주들과 함께 이 전국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 가치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내부 문건에 보면은 학부모들을 국내 테러범에 비유하는 전국 연합회의 편지가 이야기가 되면서, 이러한 잘못된 접근은 우리의 일과 많은 교육의원회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은 더 많은 정치적 입장을 취할 때가 아니라 교육이 직면한 많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도른 문건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전국교육위원회 연합회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거짓말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는 비판적 인종이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편지를 보냈었고, 그리고 이 교육위원들이라든가 행정관들을 상대로 해서 학부모들이 아주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 한 20가지 넘는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뭐였습니까? 라우던 카운티,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거 학부모가 굉장히 위협하고 폭력적으로 나왔다가 경찰에 잡혀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았더니 이 아버지가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이 남자가 자기 트랜스젠더랍시고 여자 옷 입고서는 여자 화장실 들어와가지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피해자 여학생의 아버지였던 거였죠. 그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트랜스젠더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데, 경찰을 불러서 체포했던 거였습니다. 이 학부형들 지금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건들까지도 마치 폭력적인 이 학부모들 문제는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와 같다, 국내 테러리즘으로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전국교육위원 협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교육위원 협회의 입장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주 교육위원 협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에서 교육위원들이 일하는데 더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퇴하겠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주에서 이런 공동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들이 탈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뭔가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이후에 다른 뉴스하고도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고든창, 이 중국 전문가로 유명한 분인데요. 중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뉴스맥스에
웨이크업 아메리카 방송에 출연해서 오늘 아침에 출연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경 올림픽에 중국 선수단이 출전하는 거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 앞서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발사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쏘고 이런 거 없을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날라오는데 뭐 시간이 몇십 분 걸리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건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의무화를 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답하냐면 나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나라면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잠시 뒤죠. 한 2시간쯤 뒤에 퍼스트 TV라는 것을 통해서 방송이 될 프로그램인데요. 빌 오라이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 오라일리하고는 이제 플로리다하고 텍사스에서 연말에 또 순회 토크쇼도 지금 진행 계획이 되어져 이미 다 뭐 표가 매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빌 오라일리하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방송으로 나갈 내용이 이제 미리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나 같으면은 백신 의무화 하라는 얘기 안 했을 거다. 백신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과학자들이 5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9개월 만에 그것을 해냈고 3가지 백신이 나오게 했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셀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개발과 구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이 워프 스피드 작전 이 성공적으로 돼서 사실은 백신이 개발된 거였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마치 트럼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만든 백신을 배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작년 12월부터 백신 배포가 시작이 됐던 거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배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강제로 맞추려고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자기는 분명히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백신을 좀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왜 지금 그 잘 만든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오히려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만든 사람 따로 있고 그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여기에 더군다나 금전적인 이권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파이자의 내부 고발자 영상이 상당히 화제를 모았죠. 지금 이제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시리즈로 지금 백신 문제에 대한 시리즈로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자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근로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멜리사 맥카티라는 분인데요. 이 맥카티가 데일리 와이어의 캔더스 오웬스하고 또 인터뷰를 별도로 가졌는데 그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나서기로 결심한 이유는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사위가 설립한 회사에다가 특혜를 해준 의혹이 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2가지가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위가 설립한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의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 펀드레이징 한 것이 결국에는 이 갈랜드 법무장관이 된 것과 어떤 뭔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주커버그를 비롯해가지고 좌파 인사들이 많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법무장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지난달에 9월 달에 6천만 달러를 거둬들입니다. 투자를 받습니다. 주커버그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FBI 시켜가지고 그 일선 교육위원이라든가 학교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학부모들이 위협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FBI가 나서서 국내 테러리즘 내지는 인종차별, 인종증오범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사를 하라라는 지침을 내려줬죠.
근데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이 무엇 때문이냐? 알고 보았더니 이 사위가 세운 회사가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 교재를 전국에다 좀 뿌리는 역할을 하는 회사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법무부에서 1월 6일 사건의 기소를 1월 6일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기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바이든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다운 이야기이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한테 저항하는 사람들, 이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속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뭐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게 지금 바이든의 마음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연방 법무부에서 여태까지는 바이든의 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방 법무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 1월 6일 위원회가 소환장을 냈는데 스티브 배넌이 거부하죠. 이 소환장을 거부한 것에 괘씸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 위원회에서 그러면은 모독죄로 회부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형사적 모독죄로 회부하겠다라고 해서 하원에서 만약에 그걸 표결을 붙여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연방 법무부가 정식으로 모독죄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두고 바이든은 미리 법무부한테 하원에서 그거 통과시켜주면은 기소해라 라고 이제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옆구리 찌른 겁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아저씨 뭐 맨날 우리한테 일 시키기만 하냐, 뭐 내가 네 쫄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대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인데 이게 지금 바이든한테 법무부가 좀 대들고 나온 게 처음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간호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간호원 노조가 집단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응급실을 하고 그다음에 얼전 케어 센터를 지금 뭐 임시로 폐쇄하는, 이번 수요일까지는 일단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말에도 근무하고 초과 근무하고 너무나도 간호사들이 힘들게 근무를 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주말에 일하는 휴일 수당을 제대로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휴일 수당 올려주는 게 영 간호사들이 원하는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유 때문에 지금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퍼머넌트에서도 이 카이저 퍼머넌트는 카이저 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병원들이 지금 움직이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의료 종사자들도 오레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파업을 승인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 카이저 퍼머넌트에 관련된 의료진들도 파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파업을 하는 그 심정들은 솔직히 저희가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사전에 충분한 좀 대화나 협의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계 파업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직업윤리라는 것이 점점 우리 땅에서 하나둘씩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찜찜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24개의 단체 및 개인들이 집단으로 국방부를 소송을 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쪽은 기독교 법률 회사로 잘 알려진 리버티 카운슬이라는 곳입니다. 이 리버티 카운슬이라는 곳은요, 원래 LGBTQ에 반대 운동하는 그런 곳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주동을 해서 나섰고, 현재 국방부, 미군, 그 다음에 연방 공무원, 연방 민간 개혁업체,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한 민간 업체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곳들 해서 24개 단체와 개인들이 지금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면제 요청을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게 지금 해군입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은 오히려 면제를 요청했다라는 그 자체가 군법 회부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면은 그냥 해고다, 더군다나 불명예제대 시킬 거다, 군법에 회부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지금 백신 접종하려고 하는 백신 자체가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또 문제입니다. 임시 비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죠. 이 비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을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은 FDA에서 승인하지도 않은 것을 임시 사용한 것을 갖다가 강제로 맞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집단 소송을 지금 걸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 궁금해지네요. 자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의 헨리 카운티라는 카운티의 교육청이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 지난 1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돼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감염자 숫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이제 마스크 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률이 떨어져서 감염자 수가 떨어지고 입원 환자 수가 떨어져서 학교 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카운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감염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될 명분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오늘 은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말로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오늘 발표한 2명뿐만이 아니고 앞서서 발표했던 사람들까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4명이 지금 그만두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물론 3명의 하원의원이 이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 쪽 의원들 3명하고 민주당 쪽 의원들 4명하고는 약간 좀 성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